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풍 전 기자님 와 계시면 앞으로 와주십니까? 영풍 기자님, 영풍 기자님은 본인이 우파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안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좌파와 우파가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밝히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이진숙 후보자 개인의 사상이고 예. 아직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영풍 기자께서 과거에 개혁신당이 박민 KBS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자고 하니까 방송 정상화를 추구하는 박민 사장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그리고 언론 노조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좌파 진영의 반사적 관심을 끌고 싶은 이준석 개혁신당의 조급함이다라고 비판하셨던 일이 있지요? 예, 뭐 의원님이 확인하셨겠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본부, 월남 참전자회, 대한호국단 등과 함께 박민 사장이 민노총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리고 박민 사장이 11월에 연임을 위해서 민노총 세력에게 굴복했다는 취지로 시위하시고 비판하고 계시죠? 네. 박민 사장이 실제로 민노총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KBS 내부의 민노총 세력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민 사장이 민노총 세력과 손을 잡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영풍 기자의 인식으로는 박민 사장이 좌파 세력과 결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이 대한민국 다수에게 공유될 수 있는 시각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영풍 전 기자께서도 KBS 사장직에 지원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면은 뭐 우파인지는 차치하고 본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되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실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 청문회장에 와서 보니까요. 예. 주로 MBC 이야기가 많은데 예. 제가 그 MBC 구성원들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원래 같은 직원들이었는데 여기 나와서 서로 다른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인근 KBS 직원이었지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2009년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봐요. 2009년도에 KBS 내부에 KBS는 이노조라고 합니다. 민노총 노조를 이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노조 세력이 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민노총 세력이 2009년도부터 똘똘 뭉치게 됩니다. KBS, MBC 할 것 없이. 민노총 언론노조는 15,000명인데 그중에 KBS, MBC를 합치면 한 3,500명, 최대 메이저 주주입니다. 예, 기자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MBC랑 비슷하게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이 말씀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지금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KBS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기보다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에 예.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이후에 한국의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여기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여러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 파편적으로 10년 전 일도 지적하고 또 2, 3년 전 일도 지적하시는데요. 제가 길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공영방송 망친 주범입니다. 예, 기자님,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 만약에 그러면은 소위 정상화라는 것을 천명하시는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밟으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민주당의 박홍근 법안이라고 있었잖아요. 특별다수제로 공영방송 사장 뽑는 거. 그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시면은 공영방송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당파적으로 싸우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그런 지금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박홍근 법안에서 또 방송 3법으로 정치권에서 법안을 이렇게 만드니까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민 사장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앵커를 교체하는 걸 보고 잘할 수 있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KBS 사정에 발찌 많고 또 사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주의 세력이 있죠. 지금 현재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력과 손을 잡아야 편안하게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세력과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박민 사장이 그럼 비겁자라는 이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비겁한 건 아니겠죠. 자기도 사장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비겁한 거 아닌가요? 운영해야 되니까 우파적 가치관을 버리고 그렇게 한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민 사장이 원래 우파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그렇다면 좌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비판할 수 사장이. 있겠죠. 네. 예. 어쨌든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또 정책 질의 시간으로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저희가 과기부 장관님을 모시고도 예를 들어 의대 증원이나 이런 문제에서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계 입장을 대변해서 국무회의나 이런 곳에서 할 말을 해야 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OTT 진행에 대해 가지고 몇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정위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까지 소위 구독 경제에 해당하는 구독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이래서 중점조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한 달에 멤버십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어떤 서비스를 결제하면은 하루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넷플릭스 뭐 10,000원짜리 뭐 이런 걸 구독하게 되면은 30으로 나누면 얼마니까 150원 정도 내고 하루만 해지할 수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어떤 그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님 혹시 그 OTT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몰아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10편씩 보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몰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제도대로라면은 수백억을 투자한 콘텐츠 업계 입장에서는 어떤 그 소비자가 와서 150원 정도 내고 하루 보고 해지해버리면은 그게 콘텐츠 비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또 방송 관련 또 주무 기관인 방통위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에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예. 다만 넷플릭스도 그렇고 또 쿠팡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 membership 가입하게 되면 한 달 무료라든가 예. 최근에는 보면 킨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회원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한 달 무료 이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 달 무료보다 이거는 하루 쓰고 해지해버리는 것을 하루만 공정위가 보고,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면 VOD가 예. 한 건 보는 종량제죠. 경우는 예. 1,000원, 그러니까 하루 보는 거는 2,000원, 일주일 보는 예. 거는 뭐 4,0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의원님 제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예. 뭐 하우스 오브 칼스 같은 경우는 뭐 수십 편에 달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에 몰아보고 소액만 결제하면 끝나겠다. 그렇게 되면 컨텐츠 제작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겠다. 이 문제가 지금 듭니다. 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20년 전에 제정된 방문 판매법이라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원래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끊어가지고 하루 다니고 해지하면은 환불해줘라 이런 취지의 법안이고 뭐 신문 보다가 하루 보고 끊어라 이런 건데 사실 이대로 되면은 앞으로 사실 구독 경제라는 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방송 콘텐츠 진흥을 해야 되는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공정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갖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우려되는 것이 저희 의원실에서 과기부의 OTT 요금 인하 방안 주문건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요청한 내용 이런 것들도 있고 방통위에 그런데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OTT 요금 관련해서는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이제 시장조사심의관 쪽에서 보내왔는데 사실 방통위가 OTT 요금을 다루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통위 업무 분장에 이런 OTT 관련 정책을 전반을 놓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규제는 방통위가 하고 진흥은 또 과기부 내지는 문화관광부가 하기도 하는데 통합 미디어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하신